간에 지방이 끼는 지방간. 가볍게 여기기 쉽지만 지방간이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지난 연말 퇴직한 이후 5kg이나 늘었다는 문종구 씨. 술도 많이 먹는 편이 아닌데 지방간이 있다고 합니다. 담배도 안 하고 술도 한 달에 한 두세 번, 뭐 반병, 소주 반병 정도 먹는데 아마 몸 관리를 안 해서 비만으로 인해서 생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몸이 이상해서 검사를 받다가 지방간이 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양 어깨가 아프고 목도 아프고 그러다가 이제 손가락도 저려오고 팔꿈치도 시리고 이렇게 증상이 여러 가지가 나타나갖고 병원에서 이제 이것저것 검사를 다 해보게 됐죠. 지방간은 발병 원인에 따라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으로 나뉩니다. 흔히 지방간을 술로 인한 질환으로 알고 있지만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전체의 80%를 차지합니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더라도 음식물을 과다하게 먹게 되면 에너지로 쓰이다 남은 탄수화물이 우리 몸에 저장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중성지방으로 바뀝니다. 중성지방은 지방간의 또 다른 원인이 되는데 이것이 바로 비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가족 중에 암으로 돌아가신 분이 있어 지방간이 더욱 걱정된다는 문종구 씨. 네, 배를 불려보세요, 불룩하게. 오늘 문종구 씨는 간 탄성도 검사를 받습니다. 간이 굳어가면 탄성도가 떨어지는데요. 간의 섬유화가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 초음파를 통해 확인하는 겁니다. 간경변증 여부도 알 수 있습니다. 파란 색깔이 정상인데 약간 노랑에서 연두로 보이죠? 지금 안에 간의 섬유화가 있는 걸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네, 있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됐습니다. 지금 지방간도 한 중등도 정도 지방간이 있으시고요. 간의 12군데에서 탄성도를 측정해 평균값을 내게 됩니다. 이 기계에서는 5.5kPa 이하가 정상으로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고요. 5.5 이상이 되면서부터 간의 섬유화가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보통 12kPa 이상이면 간 경화가 확실히 있다고 저희가 진단을 하게 됩니다. 이분은 지금 9 정도, 9점 몇 정도 나오기 때문에 중등도 이상 간의 섬유화가 진행됐다고 알 수가 있습니다. 지방간이 있다고 해서 간이 섬유화돼가고 있다니 어느 정도 심각한 상태일까요? 지금 이렇게 체중이 많이 나가시고 지방간이 심하게 되면은 지방 간염이 동반되게 되면 그것 때문에도 간 손상을 유발할 수 있고 그게 아주 오래되고 관리가 안 되면은 간경변증까지 진행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칫 간경변증으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섬유화라고 그러면 뭔가 좀 딱딱해지는 느낌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환자들한테 쉽게 설명할 때 가볍게 다치면 우리가 상처가 나지만 회복이 되면서 흉터도 없이 깨끗하게 낫는데 반복적으로 상처를 입거나 상처가 깊게 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흉터가 남잖아요. 이거를 너무 소홀하게 생각하고 별게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놔두게 되면은 간의 섬유화가 조금씩 진행을 하게 되는데 섬유화도 물론 가벼운 단계에서는 회복이 되는데 이게 어느 단계를 지나서 아주 심한 섬유화가 진행하다 못해 우리가 간경변증이라고 말하는 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가서 금주를 하고 그때 가서 생활 습관을 개선한다고 하면 완전히 좋아지기는 어려워집니다. 아직은 간이 문종구 씨에겐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진행하거나 그런 소리는 아니니까요. 콜레스테롤이 보면 우리가 보통 200 미만을 정상으로 하는데 278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죠. 그래서 나중에는 콜레스테롤에 관련된 문제, 혈당에 관련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요. 콜레스테롤의 혈당 수치까지 건강을 나타내는 중요한 지표들이 덩달아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그런 걸까요? 대부분 간에서 뭔가 해결이 안 되고 간에 축적이 된다는 건 나한테 여분의 칼로리가 남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보통 콜레스테롤이라든지 혈당이라든지 아니면은 같이 먹은 음식 때문에 혈압도 높아지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대개 지방간이 발생했다는 거는 간 자체가 기름이 낀 것도 있지만 동반된 우리가 흔히 성인병이라고 말하는 질환들도 모두 같이 위험 수위에 올라왔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지방간은 단순히 지방간 하나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딱히 운동할 만한 데가 없는 요즘, 문종구 씨는 아침 저녁으로 20층 아파트 계단을 오르고 있습니다. 지하 2층에서 여기까지 한 번에. 내려갈 때는 왜 엘리베이터를? 그 이제 나이 먹어서 계단 내려갈 때는 하중이 동반되니까 관절에 무리가 오니까는 엘리베이터 타는 거죠. 더 이상 악화되면 안 된다. 위기의식을 갖고 시작한 운동입니다. 그런데 지방간은 정말 운동을 하면 좋아질 수 있을까요? 지방간은 분명히 쉽게 좋아질 수 있는 질환이고요. 반면에 약물로 좋아질 수는 없는 질환이에요. 아직까지도 약물을 가지고 지방간을 없애주는 약이 공인된 약은 없고요. 결국에는 생활 습관을 교정해 주는 것만이 지방간을 해결해 줍니다. 관리하지 않게 돼서 간경변증으로 진행하는 비율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관리의 중요성이 높은 질환입니다. (60대) 윤현숙 씨가 지방간을 알게 된 것은 15년 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윤숙님 잘 지내셨어요? 네. 당뇨, 고혈압, 정기적으로 진료를 보며 고지혈증, 지방간을 가스라이티스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약을 드리고 있어요. 보면 간에 지방이 좀 껴 있으니까요. 간이 하얗게 나와요. 그래서 간이 좀 지방간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전엔 지방간이 더 심하셨었어요. 막 60, 90까지 갔다가 저번에 40, 지금은 30, 지방간 수치는 조금씩 좋아지고 계세요. 운동을 하면서 간 수치가 떨어지고 있는데요. 여기 노란색으로 해놓은 게 지금 고지혈증인데요. 여기 수치가 지금 LDL 콜레스테롤이 100이 안 돼야 되거든요. 당뇨 있으면 78 관리가 약을 먹고 계세요. 그래서 약 때문에 잘 되시는 거고. 여기 보면 파란색은 피하 지방이고요. 초록색은 장 사이사이에 있는 지방이거든요. 근데 이 초록색 지방이 피하 지방보다 그 비율이 0.4 이상이면 많다 그래요. 근데 0.6이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사실 허리둘레 보면 우리나라 사람 여자 허리둘레 85cm부터 약간 복부 비만이라고 하는데 똑같은 허리둘레라 그래도 주로 지방이 이렇게 장 사이사이에 많이 있으니까 이것 때문에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오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라서요. 허리둘레나 요 수치만 받고 보면 딱 복부 비만 경계시거든요. 살이 쪘다는 것은 몸에 있는 지방, 즉 체지방이 많다는 얘기입니다. 체지방은 피하지방과 뱃속의 내장지방으로 이루어지는데요. 복부지방은 그 중에서도 내장지방이 과도한 상태를 말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은 포도당으로 전환돼 에너지원으로 사용됩니다. 에너지원으로 쓰고 남은 포도당은 지방으로 변해 쌓이게 되는데 지방은 피부 아래, 즉 피하층에 먼저 쌓입니다. 피하층에 쌓이고 남은 지방은 내장과 장기 사이에 끼면서 내장지방이 되어 염증을 유발합니다. 이때 남은 지방이 간에 축적되면서 우리 몸에 지방간을 만드는 겁니다. 저는 원래 밥을 많이 안 먹었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지방간이 왜 생겼는지. 그리고 애들 아빠도 술도 안 먹지, 짜게도 안 먹지, 담배도 안 피지. 왜 병이 그렇게 몸에 이렇게 많이 왔는지 모르겠다고. 고기를 즐겨 먹지도 않고 과식을 하지도 않는다는 윤현숙 씨. 지방간에다 복부 비만의 경계까지 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시장에 가서도 과일 가게부터 들르는 윤현숙 씨. 과일도 한 가지만 고르지 않습니다. 밥은 잘 먹지 않더라도 과일만큼은 꼭 챙겨 먹는다는데요. 과일로 배가 부를 때도 많습니다. 과일을 너무 좋아하니까 과일은 자다가 일어나서 화장실 갔다 오다가도 식탁에 있는 과일을 하나씩은 집어먹고 들어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몸에 좋다는 과일. 설마 이 과일 때문에 지방간과 복부 비만이 생기는 걸까요?
밥은 거의 안 먹습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밥은 조금 드시고 대부분 떡이나 빵이나 탄수화물이 굉장히 응축된 그런 음식을 드시거나 과일을 많이 드시죠. 과당이 많은 과일과 같은 거는 갑자기 인슐린을 많이 올리게 되고요. 당이 올라가는 걸 빨리 잡기 위해서 인슐린이 갑자기 또 많이 나오게 되고요. 인슐린이 나오고 나서 방금 먹은 당은 소화가 됐는데 다시 저혈당처럼 당이 떨어지니까 또 단 걸 먹게 되죠. 그래서 단 걸 먹고 또 인슐린이 많이 나오고 다시 허기지면서 또 단 걸 먹게 되는, 그래서 오히려 비만하게 되는 그런 악순환이 시작되게 됩니다. 운동을 해도 살이 쉽게 빠지지 않고 지방간도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는 윤현숙 씨. 몸무게도 많이 나가는 편이 아닌데 왜 복부 비만의 경계까지 가게 된 걸까요? 우리나라 50세 이상인 경우에는 폐경을 하면서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게 되는데요. 에스트로겐이라고 하는 그 여성 호르몬이 부족해지면 몸의 콜레스테롤 수치도 올라가고 당 수치도 올라가고 굉장히 비만하게 됩니다. 내장 지방도 더 많이 쌓이게 되죠. 그래서 중년 여성은 훨씬 더 비만에 취약하게 됩니다. 지난 5년간 알코올성 지방간 환자 수는 점차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비해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음주를 하지 않는 여성 지방간 환자 수는 무려 3.6배나 늘어났습니다. 여성도 지방간에 안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살, 어떻게 뺄까?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을 찾기 위해 김용환 씨를 따라가 봤습니다. 그는 매일 걷는 운동을 하며 감량했습니다. 허리가 기존에 제가 보통 34 정도를 입었는데 지금은 이제 32 정도로 한 2인치 정도가 실제로 입는 것이 좀 달라졌고, 그래서 한 2년 전에 샀던 바지들이 지금은 이제 주먹 2개가 들어갈 정도의 크기로 지금 많이 빠져 있죠. 6개월 전 지방간에 당뇨와 콜레스테롤까지 겹쳐 찾아왔습니다. 운동하면 낫는 병이다. 의사의 말 한마디에 살을 빼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루 만보를 기본으로 설정을 해놓고 이게 이제 100%가 만보인데 이제 어제 같은 경우 154 이렇게 평균적으로 이제 월요일 빼고는 거의 한 달 내내 봤을 때 기본이 다 150% 정도 나오게 13,000보에서 한 14,000보를 하고 출발을 이렇게 올림픽 공원 특별한 운동은 없었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하루 10,000보를 목표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이걸 기본 코스로 지금 하고 있어요.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하면 똑같은 인슐린 양으로도 더 많은 혈당을 소비할 수 있습니다. 몸속에 쌓이는 걸 막아줍니다. 근육량이 증가할수록 혈액 속 포도당이 더 많이 사용되어 혈당을 떨어뜨려 주는 겁니다. 또한 근육이 많을수록 칼로리 소비량이 많아지면서 지방을 잘 태워 없애줍니다. 체중 조절은 물론 지방간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김용환 씨는 먹는 것에도 신경 썼습니다. 무엇보다 채소를 많이 먹었습니다. 육류는 내가 좀 먹고 싶은 만큼 먹되, 생선이든 육류든. 나머지 밥, 뭐 라면, 뭐 국수, 뭐 이런 면, 빵 이런 것들은 거의 조금밖에 안 먹는다. 아침에 그냥 한 3분의 1 공기 정도? 너무 좋아해서 포기할 수 없는 고기는 마음껏 먹되 대신 채소와 함께 먹었습니다. 단백질 섭취를 제한하고 멀리하면 지방간에서 지방의 이동을 도와주는 물질을 만들지 못해 오히려 지방간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밥이 먹고 싶을 땐 그 양을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채소를 밥처럼 먹는다. 김용환 씨의 노력은 어떤 성과가 있었을까요? 당화혈색소도 보면은 정상이 5.8%까지인데 작년도 기준으로 체중을 빼기 전에는 당도 7.6%나 당화혈색소가 높고 공복시 혈당도 100을 훌쩍 넘었었는데 혈당이 138에서 178로 떨어지고 있고요.
이제 당의 변화를 보는 당화혈색소도 처음에 7%대에서 6.4, 6.2%로 좋아지고 있으시면서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245였던 게 100이니까 절반 정도로 떨어지고 있죠. 그래서 결과는 다 좋고 간 수치도 양호하니까 운동하고 식이 조절이 다 되면서 여러 가지 혈액 검사 지표들이 거의 정상 범위로 들어서고 있어요. 88kg에서 6개월간 7kg을 감량한 김용환 씨. 적당한 속도로 제대로 살을 빼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일주일에 1kg를 넘지 말고 단계적으로 해서 감량을 해서 좀 심한 지방간의 경우에는 10% 정도 감량을 하라고 권장을 1차적으로는 하고는 있어요. 우리가 보통 흔하게 한 70kg 정도다. 그러면 첫 한 달에 2, 3kg 정도의 감량을 권장하는데 그게 아니라 훨씬 많은 감량이 이루어진 경우는 한 번쯤 의사하고 상의를 해볼 필요가 있고요. 70kg 정도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면은 첫 3개월에 한 7kg 정도 감량을 한다면 아주 적당한 속도로 잘 감량이 되고 있다고 평가를 해야겠죠. 10kg을 감량하고 꾸준히 체중을 유지하고 있는 신현필 교수. 그 다이어트에는 운동과 식이요법 이외에 특별한 노력이 하나 더 있습니다. 신 교수는 작년 3월부터 자신의 몸무게를 하루도 빠짐없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 몸무게를 쟀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매일 체중을 측정해서 그걸 기록을 하는 습관을 가져야지 나의 식단이 어제 먹은 식단이 잘 됐거나 못 됐다는 거는 일주일간 체중계를 보면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아, 내가 이렇게 먹었더니 이번 주에는 체중이 늘었어. 아니면 이렇게 먹었더니 체중이 생각보다 잘 안 빠졌어. 그럼 나의 음식물이 뭐가 문제인지 본인이 제일 잘 알거든요. 그래서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식사량을 줄이고 식사를 조절해 보면서 체중을 매일매일 측정하면 내가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를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비만하고 내장 지방이 많을수록, 그래서 허리둘레가 클수록 지방간으로 빨리 갈 수 있습니다. 지방간은 당뇨와 고혈압, 고지혈증과 같은 나쁜 친구들과 몰려다니며 우리의 건강을 위협합니다. 간경변증으로 갈 것인가? 여기서 멈출 것인가? 지금 지방간이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지방간이란 노란불이 들어오면 지방간 외에 다른 문제가 없는지도 둘러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방간이 온 사람들이 보통 가지고 있는 다른 질환들, 혈압, 콜레스테롤, 혈당, 고혈압 이런 것들이 다 조절이 되는지를 같이 확인하는 계기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방간이 노란 신호등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약 하나만 딱 먹으면 간에 껴있던 지방이 싹 없어지는 그런 약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런 약은 없습니다. 결국 지방간을 없애는 거는 저희가 식사나 운동요법을 통해서 열심히 운동도 하고 하셔가지고 살을 좀 빼시는 거. 그래서 비만을 관리하시고 정상 체중으로 돌아오는 게 제일 중요한 치료법입니다.